네, 현재 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다행히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화장품주, 면세점주, 미용기기 중 엔터 이렇게 리오프닝주들이 강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임플란트주들도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이 열리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는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장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 외 금융업종과 정유업종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수는 이처럼 그렇게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과 이슈가 갖고 있는 특징주 위주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지금 시장이 또 지금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실시간 특징주 무엇을 봐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주연 대표, 전덕하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실시간 특징주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이 온다. 훈풍 부는 풍력주. 풍력터빈 1위 기업인 베스터스가 한국에 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투자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팀장님.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이유가 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번에 수주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방 시장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또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계 1위 터빈 기업이 결국에는 국내로 넘어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과 뭔가의 협업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번에 하나로 약 3억 700억 정도 이제 규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업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 베어링 업종 쪽에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대감이 연결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전방시장 전체적으로 전방시장이 확대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뭐 큰 이런 업무 협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을 끌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풍력주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에도 또 끌어올려준다는 점 은 관심 가져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이슈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도 한국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기에 어떤 매력을 느꼈기에 국내에 투자를 하고 국내 기업들과 손을 잡으려고 할까? 뭔가 부품이라던가 이런 장비들을 받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원하는 걸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정치적인 부분, 글로벌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견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또 실력 행사를 미국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했을 때, 뭐 전 세계에서 제조업 쪽으로 유명한 국가들 하면 뭐 독일, 중국, 한국, 뭐 일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CS 윈드라는 풍력 타워 1위 업체, 글로벌 1위 업체가 또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나. 또 그리고 플랜트 뭐 이런 부분들.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고 글로벌적으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 타워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스타트를 하는 부분들은 뭐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와 관련해서 좀 손잡을 수 있는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기업은 무엇이 있으며 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새롭게 좀 화두가 되는 키워드는 해상 풍력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안에 투자 포인트를 찾아본다면 해상, 풍력 이쪽에 강점을 있는 기업을 볼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은 IRA 법안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육상보다는 해상이 훨씬 많습니다. IRA 법안을 보면은 지금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서 40% 이상 생산한 부품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국내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IRA 법안에서 결국에는 보조금의 이제 끝이죠. 직접적으로 확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점유율이 점점 더 늘어나는 데 있어서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CS 윈드라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지분을 크게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S 윈드와 관련해서 뭐 CS 베어링 그리고 동국 SNC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좀 루머가 돌고 있어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인버스 쪽으로 또 루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투자를 하실 때는 좀 감안을 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한 3% 정도까지는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 베어링, CS 윈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CS 윈드와 관련한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 이슈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님은 그럼 긴 호흡으로 네. 이 종목 본다면 어떤 종목 꼽으시겠어요? 일단 뭐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해상풍력이 좀 주목이 되는 기업인데요. 네. 삼강 M&T라는 회사입니다. 삼강 M&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하면 지금 사실은 기업 가치 면에서는 약간 좀 고밸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은 있지만 결국은 성장하는 섹터고 특히나 이 해상풍력 쪽이 지금 세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5년 내에 한 6배 정도 미국에서는 이제 키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강 M&T가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지금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하부 구조물 제작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주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강 M&T가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기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투자 이야기도 좋지만 IRA에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지금 대세는 해상풍력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꼽아주신 대표적인 종목의 흐름 여러분들 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BTS 대신 뉴진스, 하이브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TS에 이어서 뉴진스도 빌보드 핫백에 들어왔는데 데뷔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예요. 혹시 두 분 다 좀 네. 이런 엔터 쪽에 아이돌 쪽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항상 이 데뷔를 하면은 네. 이렇게 쭉 라인업은 쭉 지켜보고 거기서 셀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 셋 중에선 가장 좀 네. 영하시기 때문에 네, 더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블랙핑크 팬이기 때문에 다른 걸그룹에게 눈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로운 걸그룹들을 발굴하시고 네. 기존의 내 팬층을 더 공고히 하겠다. 네. 지금 YG 엔터 블랙핑크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셨을 때 이번에 뭐 르세라핌이라던가 아이브 굉장히 많은 걸그룹들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뉴진스가 이렇게 빌보드 탑 100 안에 들었다는 거 거기에 좀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좀 BTS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굉장히 크게 반영됐던 주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글로벌에서 좀 먹혀준다라는 네. 그런 좀 모멘텀을 가져온 것 자체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 이전에 보면은 사실 빌보드 100, 핫100 그 차트인 한 그런 이제 아티스트를 보면요, 굉장히 기간들이 길었어요. 네, 보면은 뭐 싸이 같은 경우에는 뭐 11년이고 트와이스가 6년, BTS가 4년, 블랙핑크가 2년인데 이번에 이 뉴진스는 6개월 만에 차트인을 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끌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매출 부분에 있어서 좀 견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4분기에 좀 깨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우려보다는 좀 더 괜찮은 상황이다. 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두 분은 이제 시장에서 분석하는 게 딱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BTS가 안 그래도 군입대 때문에 공백이 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한 결점을 뉴진스가 채워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아무리 보이그룹, 걸그룹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지만 보이그룹을 향한 팬덤들의 그 팬심과 결제액을 걸그룹이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하이브의 최고 전성기는 다시 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두 분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동의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성기가 네. 이제 끝났다라는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뭐 군입대를 하더라도 지금 그룹 활동을 못 하는 거지 개별적인 활동들은 다 하고 할수 있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공연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게 됐을 때 매출적인 부분에서 결코 손실이 크게 난다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새로 뉴진스라는 그룹을 하이브에서 데뷔를 시켰고 6개월 만에 핫백에 들어가는 그런 히트곡들 그리고 이 그룹을 갖다가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의 성과는 검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부분이지 결코 뭐 마이너스가 걸그룹이 뭐 보이그룹의 뭐 매출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스타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업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노하우들이 지금 잘 접목이 돼서 또 새로운 또 그룹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충분히 불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하이브의 차트를 봤을 때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대감은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성과를 전반적으로 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냐 싶은 게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우상향으로 틀었거든요. 네네. 여기서 지금 투자 관점을 본다면은 저희가 목표 가격이라던가 뭐 트레이딩 관점,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 좀 매수 권유를 드리고요. 네. 가격 먼저 좀 바로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18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7만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물론 지금 상황이 뭐 뉴진스나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 맞기는 하지만 네. 결국에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시장에서 뜨는 것들이 결국엔 리오프닝이잖아요. 네, 리오프닝으로 중국 소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버프를 주면서 뉴진스가 여기서 이목을 끌어왔다는 거는 한 번 더 시세를 한번 분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서 매수 가능하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그래도 하이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매수 가능하고 BTS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심했던 투자자분들에게 그 알파는 뉴진스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목표 주가 23만 원, 손절가 17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하이브 매수 의견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정제마진 개선에 SO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4분기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실적과 주가가 모두 다 주춤했거든요. 근데 또 벌써부터 바닥론이 나와요. 네. 이제 S-오일 같은 경우 이제 그 뭐 유가랑 굉장히 연동이 많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WTI 그 선물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WTI 유가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요. 박스권으로 저항을 위치했던 그런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추세적인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제 확산세가 이제 거의 피크아웃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제 중국 때문에 유가가 조금 들썩이는 그런 모습이고 물가도 지금 잡혀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경제 위기 그러니까 경제 침체가 뭐 크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면 뭐 S-오일에 대한 실적은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네.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하반 경직은 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의 4분기 실적은 심지어 예상보다도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목소리가 더 힘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좀 중국의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정제 마진에 있어서는 중국 리오프닝이 중국이 또 원유 수입에 있어서 1위고 원유 수입에 있어서 1위고 소비량에 있어서 또 2위이기 때문에 그런 정제 마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좀 장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유에 있어서 좀 타이트한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 본업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겠지만 반면 좀 리스크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S-오일 자체 한계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좀 의구심도 사실 여러 번 건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명확한 종목에 리스크가 이렇게 좀 가미가 된다면은 요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오일의 주가도 이제 작년에 12만 3천 원까지 꾸준히 우상향을 하다가 지금은 계속 횡보하면서 하단을 낮추더니 저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현 구간에서 오늘 장은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두 분이라면 정제마진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조금 더 관망할래? 지켜볼래?라는 입장이세요.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팀장님은요? 저는 아직 안 사셨다면은 네. 그냥 이제 관심 종목에만 살짝 이렇게 올려두시는 게 두 분 모두 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개선을 바라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총정리해 주시면서 네. 좀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 추세적인 부분 사실 뭐 국제 유가의 전망을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쟁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좀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점을 잡아는 가고 있지만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싸고 좋은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 중이시라면 비중 한 절반 정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9만 9천 원까지는 잘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정리 관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번에 2023년 그 유가 전망에 대해서 어떤 증권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밴드가 5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일 것이다. 너무 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만큼 변동이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래 뭐 70달러 선 위아래로 뭐 횡보할 거야 혹은 다시 뭐 방향을 틀 거야라는 그런 완벽한 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만큼 올해 유가에 대해서 전망하기가 어렵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리스크가 워낙 좀 예측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작년에 좀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밴드를 예측하신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호되게 당하시고 이번에는 조금 넓게 잡으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유가 자체는 근데 중국이 결국엔 살아나면은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 자체는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물가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가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이제 산유국 1위는 미국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미국이 그냥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단 밴드를 저는 이제 아까 뭐 9만 9천 원 정도 얘기 드렸는데 뭐 WTI로 본다라면 지금 한 75달러 정도라고 봤을 때 거기서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나. 반등이 나온다라면.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그 정도 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걸 미국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단은 막혀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실시간 특징 중 두 분과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